에로는 사라지고 에로만 남았다.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우리는 에로 부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 시청자 사연은 이런 아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모두 활짝 한번 웃어주실게요. 황 대표님, 조 이사님이랑 바짝 더 붙어주시고요. 조 이사님 옆에 분도 바짝 붙어주실게요. 자, 모두 가운데로 같이 붙어주시고요. 시작부터 뭐야? 남편과 아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낀 한 여자. 아, 저게 아버지와 아들이었네요. 자, 찍습니다. 하나. 이 기막힌 삼각관계 속에서 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충격적인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밌네. 남자의 세계? 남자의 제목 진하다. 네 남편 진짜 대단하다. 기분만 벌써 몇 년째야? 착하다. 사업 시작하고부터 쭉 해왔으니까 한 10년쯤 넘었지?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너한테도 기부 좀 하시라 그래. 누가 널 성공한 중견기업 대표 사모처럼 보니? 우리 남편 어려운 학생 돕는 일은 다 퍼다줘도 정작 본인하고 가족들한텐 박하게 아끼는 거 알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독립적으로 사는 법 가르친다고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게 했잖아. 안 서운해? 남들한테만 돈 다 퍼다 주는데? 노빌리스 오블리제. 더 많이 가진 사람의 도덕적 의무래. 남편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전 바르고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존경했어요. 유명한 기업가 그럼. 야, 중견기업이라고 그러면 꽤나 큰 기업이죠. 아, 뭘 이런 걸. 대표님께서 대학 내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첫 월급까지 받게 되어서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오, 착해.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긴. 이렇게 잘 돼서 찾아와주고 내가 더 감사하지. 차드리게. 잘 마시겠습니다. 내 아들 녀석. 안녕하세요. 그래. 요즘 어떻게?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쁘게 사업하는 와중에 어려운 주변 사람까지 챙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참 존경스럽지? 네 아빠 고생 많이 했어. 어떻게 이번에 쳐다보 타가지고 어떻게? 그런데도 성공 한번 즐기지 않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열심히니 어떻게 존경스럽지가 않을 수 있겠니? 제 눈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훨씬 더 존경스러워요. 행복한 가정이네요. 지금까지는. 심지어 그냥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우리 아들은 아빠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 같은 사업가 되겠다고 외국 가서 그 힘든 공부 마치고 온 거 보면 독 한 피는 못 속인다니까. 외국에서 경영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얼마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부도 위기라뇨. 회사 어려워진 지 꽤 됐어. 당신한테는 굳이 얘기 안 했고 나 혼자 힘들면 되니까. 아이고. 당신 기부도 계속 하고 있어서 회사가 힘들 거라는 상상은 못했어요. 내가 당장 힘들다고. 내 손길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외면할 순 없잖아.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한평생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몰려왔고 어떻게든 남편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받은 땅이에요. 당장 팔기 아깝긴 하지만 금매로라도 팔아서 당신 급한 돈부터 막아요. 여보, 내 노후 자금으로 꽁꽁 숨겨뒀던 건데 주는 거니까 나한테 노후엔 더 잘해요. 고마워 여보. 이 은혜 꼭 갚을게. 너무 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덥어. 말이라도 아니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한다니까 여보 이게 장인어른 시즌 유산을 준 거 안 돼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덥석. 너무 덥석 받으시. 약간 섭섭하지 않아 저러면? 많이 힘든가 보죠. 몇 번 실갱이하고 겨우 못 이긴 척 좀 받아야지. 아니 회사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부도위기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저렇게 스피드한 진행 좋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받을 거. 없어. 응, 어차피 굳이 받을 연극해서 뭐해. 저도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아버지 회사 취직하고 싶어요. 뭐? 우리 회사에? 가까이서 아버지 사업 지켜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나중에 도움도 드리고 싶어요. 난 반대다. 내 아들이 회사에 들어오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할 게 뻔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 거 밝히고 입사할 생각 없어요. 그냥 다른 신입들하고 똑같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일 배울 수 있게만 해주세요. 자식이 좀 생각이 도덕적이네요. 바르고. 네, 바르고. 예, 아빠가 또 아버지부터 그러니까, 다. 예. 뭐지 저 운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신입? 아, 네. 넥타이를 잘 매야 진짜 남자죠. 둘이 뭐야? 조이사 벌써 와 있었네. 대표님 오셨어요? 인사해. 예전에 말했던 내 아들. 아,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그 훌륭한 아드님이요? 인사해라. 우리 회사에 커리어 컨설팅 해주는 헤드헌터 조이사. 헤드헌터. 뵙겠습니다. 뭐 상황 잘 알겠지만 회사에서 내 아들인 거 비밀 내줘. 자주 봬요. 아버지가 먼저 오픈을 하네. 그렇게 아들은 참 예쁘네요. 남편의 회사에서 조이사라는 여자를 처음 만나게 감사합니다. 되었고 그 후 아들은 점점 몰라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왔어. 어서 들어와요. 고생했어 아들. 얼른 밥 먹자. 저 입맛 없어서 그냥 쉴게요. 왜 그러지? 그래 그럼. 여보, 요즘 민철이 무슨 일 있어요?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뭐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그럴 수 있지.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던 찰나 아들의 약혼녀로부터 당황스러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오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놀래켜주려고 회사에 찾아갔었는데 저한텐 야근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이 여자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두 사람 분위기가 심각해 보여서 참고 지켜봤는데 어디 가는 거야? 집으로 갔는데? 들어가죠.
오빠, 기다렸어. 저 여자 누구야? 회사에서 같이 나오던데 회사 사람이야? 잠깐만 따라와봐. 저 여자 누구냐고. 미안한데 내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하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그 안에서 뭘 했길래 피곤해? 저 여자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피곤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자. 응? 자꾸 이런 식으로 나 몰아세우면 나 도망가서 확 숨어버릴지도 몰라. 뭐? 도망? 저 여자랑 도망이라도 가서 살림이라도 차리겠다고? 오빠네 부모님한테 당장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 아버님 회사 다니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아버님도 당연히 아셔야지. 그만하라고 좀.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저 당당함은 뭐지? 연인 느낌은 아니야. 지금 회사에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뭘 풀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들의 기운은 뭔가 자기도 고통을 되게 고뇌하고 있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버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 회사 문제로도 머리 복잡하신데 이런 일을 신경 쓸 얘기 해드리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여자 나도 아는 사람이다. 아이고 구청장님. 아유 매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브랜드 또 뵙겠습니다. 오래전 여자와의 만남이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기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황 대표님. 아이 고마워 조이사. 여보 인사해. 이 나랑 같이 기부도 하고 회사의 인재 영입도 도와주는 조이사. 처음 뵙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반가워요. 아버님 도와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분이야. 너가 걱정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이 여자 한번 만나볼게. 오피스텔 위치가 어디라 그랬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직접 조의사를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야. 오셨어 오피스텔에. 이거 뭘까? 조의사를 찾아간 곳에서 만난 남편. 두 사람은 한눈에도 심상치 않은 관계처럼 그래, 보였고 딱 그렇게 보이네. 누가 봐도. 아들과 조의사, 남편과 조의사의 혼란스러운 관계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 그거. 아들 알고 있었나 봐. 아들이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야. 아들이 얼굴에 빗금 50개가 거졌잖아. 맞아. 우환이 막 가득하더라고, 아까. 빗금 50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 여자 오피스텔에서 네 아버지가 나오고 넌 또 왜 그 여자 집을 찾아간 거야? 넌 선영이 말대로 정말 저 여자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네 아빠까지? 인정하는 거니? 거부는 못하네요. 너한테 물어볼 거 없다. 그 여자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마. 저 그 여자랑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런 사이 아니고요. 근데 뭐야 그러면? 아, 뭐 책 잡혔나?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럼 대체 무슨 사이인데?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복잡한 사이예요. 빨리 얘기를 해. 남자들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해. 아 무슨 상황이 있겠죠. 상황을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고민을 자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까지. 왜 말을 못해? 자기도 좀 계산을 하고 좀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될 거 답답해져. 아니에요.
난 무슨 얘기든 들을 준비가 돼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엄마한테 얘기해봐. 사실 아버지 회사 출근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가 했던 얘기하고는 너무 많이 달랐거든요. 아버진 회사가 부도 위기에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잘 돌아가는. 직접 제 눈으로 본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에 쪼들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좋은데? 완전 상승된대. 나.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그 큰 돈을 받았다는 게 뭔가 미심쩍었고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들던 차에 아 진짜 왜 이렇게 까다로워. 조이사랑 아버지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순간 믿었던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고 이 친구 괜찮아.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아온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아이 넥타이를. 걱정됐어요. 그래서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아버지를 미행했던 거예요. 아, 그렇게 존경하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저런 모습 처음 본 거야. 나쁘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네. 뭐지? 어서 와요. 여자 하나 더 들어가. 뭐야? 조이사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내연 관계랑은 뭔가 좀 달라 보였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 어머. 뭐야? 이거는 진짜 어. 좀 그렇고 그런 관계 같은데. 두 사람 사이가 뭔가 좀 더 복잡한 사이로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람 좀 알아보려고요. 이름은 조아라고요. 뒷조사 업체를 통해서 조이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잘 지냈어요? 이름은 가짜, 명함에 써있는 컨설팅 회사는 없는 회사던데요. 지금 사는 오피스텔 소유주는 화력의 출신 여자고 에이전시란 이름 걸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던데. 헤드헌터가 그런 쪽의 헤드헌터. 그런가 보다. 야, 사무실 내 출근한 이유가 있었네. 정말? 경찰서로 바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시죠. 저런이 여자친구한테 바로 말을 못하지. 아버지가 걸렸는데. 와. 난 황 대표님 내연녀는 아니고 재력가와 고급 페이 알바를 원하는 여성들을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 그게 당신이 하던 일이던데. 스폰서 브로커. 아, 브로커. 스폰서? 맞아요. 황 대표님은 내 10년째 고객. 징그러. 10년째? 아버지가 10년 동안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이런 재력가분들한테는 삶의 활력을 줘서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드님이 아직 어리셔서 사업하는 남자의 세계를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스펙이면 아버지를 곧 뛰어넘는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 같고.
뭐 혹시 아나요? 미래에 제 고객님이 되실지. 잠시만요. 네. 네, 고객님. 뻔뻔하게 남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너무 기막히면서도 불현듯 그 세계를 알아야 아버지가 지난 10년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곧 사업가가 될 거고 재력가들한텐 흔히 있는 일이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네요. 너무 잘 생각했어요. 요즘엔 젊은 CEO 고객님들도 많고 또 미리 알아두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죠. 그럼 저한테도 알려주시죠. 정확히 어떤 곳인지. 들어가죠.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 고객 미팅과 여성 회원 면접을 보고 있어요. 되게 용어를 되게 고급지게 바꿔놓으셨네. 고객 미팅.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기가 막힌다 진짜. 내가 존경했던 아버지가 10년간 엄마랑 날 속이고 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됐고 그렇게 브로커를 통해 남자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여성 회원들은 보시다시피 다양해요. 뭐 얼굴 예쁜 일반인, 연예인 지망생, 인플루언서, BJ, 일반 대학생. 거기에 기혼, 미혼, 이혼 등 스펙에 따라서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죠. 이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자기소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빠들 안녕. 전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빠들 볼 생각에 빨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오빠들 만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빠들 잘 자요. 아우 미치겠다 씨. 뭐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사진과 뭐 자기소개 영상을 보여드리면 회원님 마음에 들면 바로 컨택하시고 아니면 고객님이 원하는 상대를 저희한테 제시해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요. 뭐 최근엔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우리 고객님에게 맞겠다 싶으면 저희 직원들이 쪽지를 보내서 고급 회의 알바를 제안하기도 하죠. 맞아. 저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DM으로만 스폰 해가지고 뭐 얼마에 뭐 이런 거를 하시겠냐 고급 회의 알바다라고 저가 아니 이제 본인한테 알바를 하라고 해요? 아니면 돈을 내라고요? 하라고요. 알바를 하라고? 왜 못 믿으세요? 여기 MSG 뿌리면 큰일 나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지금 블루 체크 있잖아요. 블루 체크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게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알바를 하라는 거는 여자들이 또 남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반대로 이제 남성이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이제 뭐 사모님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에서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걔네가 무작위로 DM을 뿌리니까 네네. 많이 와요. 뭐. 무작위예요? 저만 지금 광이 아니고 얻어 걸린 거예요? 바라셨어요? 아니야 그런 거. 혹시 그게 기분이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세계가 있더라. 아니. 당연히 저는 바로 삭제했죠. 변호사님 이런 네. 얘기는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희 많이 좀 종종 들어봤죠. 변호사님도 많이 받아요? 아니요. DM 받으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무작위라도. 네, 아니요. 전 받아보지 예. 못해요. 저한테 그런 거 하면 네. 뭐 제 직업이 법적으로. 이제 다 드러나니까. 노출이 돼 있으니까. 네, 저한테는 하진 않고요. 네, 들어보긴 했었죠.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스폰서 볼 거지 사실 실제 본질을 보면 사실 성매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매매는 이제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혹은 모집만 해도 이건 3년 이내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걸 대가를 받고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7년이야 7천만 원 이하로 이제 처벌은 되고 규정도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이게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이제 알선한 목적이
과연 성매매를 전제로 했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스폰서 브로커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처음 이제 계약서 같은 거를 이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용역 계약, 뭐 서비스 계약. 그래서 이제 만남의 경위를 이제 업무적인 걸로 이제 둔갑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된 네, 거지. 네. 우리는 네. 정말로 그냥 네. 용역만 제공했다. 당사자들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니까 이제 입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누구 하나가 이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저 아버지처럼 성매수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매도를 하거나 이제 성을 팔거나 산 사람 모두 이제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해져. 근데 비교적 좀 저거를 낮죠. 했다라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증이 문제인 그게 거죠.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걸 아는데 이런 경우는 그 동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꾸며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이 가서 이제 뭐 기소가 되더라도 이제 무죄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그치. 있죠. 네. 커피 드릴게요.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페이는 어느 정도고? 조건은 가벼운 만남, 은밀한 만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한 타임당 100에서 한 300까지 제한받기도 하고요. 물론 A급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제한받기도 하고요. 뭐 고객님들 재력에 따라서 페이 플러스 알파로 쇼핑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집, 차, 뭐 생활비까지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저희 아버지는 어떤 고객이죠? 황 대표님은 본인에 맞는 취향을 찾을 때까지 좀 까탈스러운 분이시죠. 저러면서 그 3천만 원 기부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진만 보고 모든 조건을 정할 수 없어서 저랑 제 직원들이 하루에 2-3명씩 만나서 뭐 면접 보듯 시간대별로 미팅하고 또 실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화하면서 메모란 성격을 살피죠. 그 후 대표님을 연결해 주는데 대표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탈락이죠. 저 지원자가 저렇게 많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저렇게 또 대기실도 있네. 젊은 막 대학생들 막 이런 일하면 마음에 드는 경우엔 마음에 들면 인원수 제한 없이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곤 하죠. 여자들에게 그 노릇을 하면서 펑펑 돈을 쓰고 있다는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고생했어 아들. 얼른 밥 먹자. 저 입맛 없어서 그냥 쉴게요. 점점 엄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고 이 끔찍한 일을 엄마한테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진짜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다. 그렇지, 그렇지. 너무 징그럽지. 아유. 엄마, 아버진 엄마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위선자고 두 얼굴을 한 뻔뻔한 거짓말쟁이라고요. 네 아버진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등록금 스스로 벌게 한 사람인데 여자들한테 그 노릇한다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고. 엄마 보고 지가 그 말을 믿으라고. 사실 엄마 입장에서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자기가 보질 못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세뇌를 시킨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비도 조금 주고 아들도 혼자서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등록금도 안 주고 하면서 그렇게 안 준 돈 빼돌려가지고 여자들하고 저러고 놀았다는 거를 웃긴 게 받아들이는 순간 가족한테까지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와. 사기지. 그 존경심의 부인은 또 그 땅 있는 것도 덥석 갖다 줬는데. 예전에 친한 지인 언니가 남편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부터 이제 좀 언니 집에서 도와줘서 되게 잘 됐어요. 근데 10년 좀 지나서 알고 봤더니 비서랑 너무 오래된 내연 관계인데 심지어 이제 그 아예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놓고 계속 이제 만나가지고 이게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으니까 언니가 실명이었어요. 한 달 정도 앞이 안 보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병원 생활하고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그럴 수 이게 있을 것 앞이 안 보는 거야. 같아. 갑자기. 실제적으로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못하는 분들, 안 들리는 분들, 신체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도 사회생활 하다 워낙 곱게 자랐던 언니라 이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그치.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한두 달 와서 거의 정말 중내산해서. 아이고. 아니야. 엄마. 네 아버지 입으로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아버지도 인정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실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아버지도 아셨거든요. 밖에선 세상 좋은 사람인 척 기부하면서 뒤에선 어떻게 그런 짓을... 처음에 아버지 회사 입사한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놀라고 실망스러운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력 있는 50대 사업하는 남자들한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야. 히어로였던 아빠인데 저런 얘기를 하냐. 최소한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도 없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사업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게 사업의 세계고 남자의 세계다. 사업 참 이상하게 배우셨네. 그렇죠. 뭐가 남자의 세계야. 변태의 세계네. 굳이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전해서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자. 아니요. 엄마도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아버지한테 속고 살았는지 알아야죠. 그래. 네 엄마 이 사실 알게 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거고 지금 우리 나이에 이깟 일로 가정을 깨서 뭐 하겠니? 이까지? 엄마한테는 그냥 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일은 남자끼리 조용히 묻자.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자식한테 입막음부터 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 단단히 먹고 엄마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야 돼요. 네 아버지가 스폰하는 여자들을 만나서 뭘 하고 다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러기 전까지는 30년 엄마 믿음이 깨질 것 같진 않다. 네가 엄마 좀 도와줄래? 알겠어요. 조이사 통해서 몰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쪽으로. 녹취. 오늘은 계약 조건만 확인하고 저는 빠질게요. 우리 회원님은 조건을 어떻게 알고 왔죠? 한 타임당 페이는 500에 한 달에 3번 만남. 총 월 1,500 보장. 그리고 쇼핑은 별도, 선물도 별도. 아, 분기별로 페이는 20% 인상 부탁드릴게요. 생활비랑 차는 따로 제공인 거 아시죠? 황 대표님은 이 계약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빠졌네. 이 특별히 사생활은 터치 안 하는 대신 남자친구가 생기면 모든 지원은 끊는 걸로. 가능하죠? 그럼요. 저도 딱 한 남자만 만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참. 이 만남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중 하루로 하죠. 그런 수첩이었네. 그러니까. 그 수첩이 그 빽빽한 만남과 미팅이 그런 세상에. 용도였어. 내가 이 두 날은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일부러 빼놓은 날이니까. 아, 그 수첩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황 대표님? 그제서야 남편의 낡은 수첩 속 스케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고 30년의 믿음이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아니. 맞아도 싸다. 더러우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지를 수가 있어? 어떡해! 같이 어려운 학생 돕고 후원하는 여자가 스폰서 부르고 있어? 거짓말한 건 아니죠, 사모님.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도 안 되는데 알바 자리 구해주고 용돈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용돈? 아가씨 집에선 뭐로 용돈 버는지는 알아요? 하루에 3-4시간만 일하면 한 달 직장인 월급을 버는데 솔깃한 건 사실이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가구 아니다 진짜. 왜 이렇게 날린지 몰라. 다들 요즘 이렇게 생각하나 봐. 와. 이게 뭐가 잘못인지 다들 모르네. 근데 제가 요거 관련돼서 좀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 같은 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상담을 해와요. 이제 비슷한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대부분 99%가 사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로 접근을 해서 이제 뭐 만남을 갖고 거기서 또 이제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아까 실제로는 돈도 못 벌고. 네네네. 근데 저런 마음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그런 게 오면 아예 그냥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뭐 연락이 오거나 접근이 있을 때 거기에 응하는 분들이 꽤나 있나 봐요. 꽤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젊은 사진 친구들. 같은 거 찍어가지고 협박하고 부모한테 알리겠다 이러면서 돈 뜯어내. 네, 뭐 몸을 봐야 되니까 뭐 보내라, 뭐 사진을 보내라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이제 시작되고 이제 그런 사연을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저런 게 어디 있겠어. 진짜 잠깐 1시간 만나고 3천만 원 받고 집 주고 쇼핑해. 그러니까 저걸 믿는 건 너무 바보지. 오늘 못 받은 현장 페이는 꼭 입금해줘요. 이제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까? 저런 여자들한테 용돈 주려고 회사 부도 핑계대서 우리 아버지 유산 가져갔더니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나한테 가져간 우리 아버지 유산 3억 당장 뱉어내. 없어. 어머. 뱉어낼 돈 없다고. 내가 회사도 잘 되는 마당에 왜 거짓말로 당신 돈까지 빌렸겠어. 그만큼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다는 거야. 대체 돈을 얼마나 퍼주길래 내 돈 3억이 지금 없다는 거야.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뭐? 야, 왜 또 그래? 돈 준다고 그랬잖아. 다른 친구인가 보다 또. 그래. 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너 딱 기다려 너. 나 진짜 지금 나한테 3억 요구할 때가 아니야.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다고. 뭐야?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정리되며 이혼과 3억을 요구했지만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뭐가 또 있어? 너 설마 벌써 사고친 건 아니지, 그지? 뭐야 이 사람들? 우와! 오 마이 갓. 야. 혼외자까지 있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숨길 수도 없고 이 보시다시피 이 애비가 큰 실수를 했다. 이 3년 전에 내 애가 태어났어. 야, 이거는 진짜 무슨 상상 그 이상인데. 그래서 이 아파트 차 생활비 다 대줬는데 이 애 교육 때문에 외국 나가겠다고 이 3억을 달라길래 이 당신한테 받은 3억을 갖다 바친 거야. 아 근데 이 3억도 적다고 돈도 안 주면은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고 이 난리를 치잖아. 솔직히 오히려 다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아요? 저 싸가지는 뭐야? 아름다운 기부왕으로 알려진 황 대표가 스폰으로 여자랑 애까지 낳아서 꽁꽁 숨기고 산 걸 3년이나 비밀로 해줬는데 지 얼굴에 침 뱉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 침을 당당하게 뱉어요. 그게 침 뱉는 건지 모르니까 저러죠.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는 건 이혼뿐이었지만 생각지 못한 것에 제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기어코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혼해도 나 그 돈 못 줘. 이 당신도 알다시피 그 어린 기집애가 내 돈 다 뺏어가서 줄 돈이 없다고. 그럼 다시 뺏어와. 뺏어와서라도 당장 나한테 내놓으라고. 아 뺐으면 아 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걔 지금도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인터넷에 다 폭로하겠다고 난리치는 애야. 지금 내 상황이 인터넷에 터지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야. 당신, 민철이, 우리 식구 다 같이 죽는다고. 여보,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이 꼭 답은 아니야. 나 이 어린 여자랑 그런 거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 이혼해서라도 얼굴 똑바로 들고 살 수 있겠어? 진짜 나쁘다. 이 민철인 제대로 사회생활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고. 진짜 천벌 받는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내 말은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는 거야. 너무 꼴보기 싫다. 아, 솔직히 난 요즘 젊은 친구도 취직하기도 어렵고 너무 안 됐어서 이 장학금 주는 차원에서 용돈 주다가 이렇게 된 거고. 아이 진짜. 이 어른된 도리로서 좀 더 있는 사람이 베푸는 부의 재분배를 해준 거라니까. 아우 정말 왜 저래? 자기 합리화 끝판왕이다 진짜. 부의 재분배? 요즘 재력가 중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정도 돈 안 주는 사람 없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더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니까. 도덕을 모르시네. 그리고 결국 걔들은 다 첩이고. 근데 종착지는 이 조강지처 당신이잖아. 여보. 당장 아버지의 유산을 뺏어와 이혼하고 싶지만 여자의 도발로 남편의 사건이 인터넷에 퍼질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혼하면 남편에게 준 3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일단 3억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대여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대여라고 이제 처음부터 받을 목적으로 이제 주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냥 증여를 하신 건데 내용을 보면 이제 부도가 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채무를 갚는 데 쓴다라고 해서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다 속인 거니까 사실 기망 행위에 의해서 증여를 한 거니까 취소하고
돌려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입증이 아드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입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증여 취소로 해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실 경우 이제 재산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견 기업이잖아요. 본인은 이제 현금 유동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자산이지만 남편분이 분명 법인의 주식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자산 평가를 보면 굉장히 큰 돈이 될 거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뭐 25년, 30년 되셨고 자녀 키우셨고 그럼 뭐 증여해서 이제 뭐 도와주기까지 하셨고 한 거 보면 뭐 50%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한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이제 낙담하시지 말고 이제 법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기타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꼭 해놓으시고 재산 분할 청구하시면 만족할 만한 금액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0년을 사실 속인 거잖아요. 네. 저런 사람한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벌이 되는 건가? 벌은 아내분도 이혼 소송 확 하고 또 아까 그 혼외자의 여성분도 또 저분을 또 인터넷에 폭로하고 탈탈 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들이 물려받던 아니면 다른 전문 경영자가 앉아서 회사가 가고 이 사람은 팽당하는 이게 아름다운 정의사의 구현이죠. 아니, 그러니까 벌로 치면 그렇게 이제 다 망하고 뭐 진짜 망신을 당하는 게 벌인데 그게 이제 완전 남이 아니고 내 아들의 아버지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악용하는 거지. 알고 지금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협박인 거죠. 저 그쵸, 남편이 협박이죠. 되게 나쁜 게 아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실체에 대해서 알았을 때 엄마를 인질로 잡고 엄마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 네가 그냥 입 다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부인이 이제 이혼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들을 인질로 잡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가 우리만 망가지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아빠가 저러지? 굉장히 사람 자체가 일단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자기 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 성향도 있고 안 고쳐지는 성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부인께서 아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넘겨야지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 아들은 둘 중 하나로 갈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져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뭐 자기 혐오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도 결국엔 아버지와 같은 편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꽤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엄마한테 정말 힘들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난 네 말 못 믿겠다라고 할 때도 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상처를 받았을 텐데 이번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들은 정말로 부모님 둘 다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떠나버릴 가능성도 꽤나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 터지는 침실 이야기 속터뷰 시작해봐야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신혼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바로 만나보시죠.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둑 교육을 하면서 바둑 교재도 출판하고 있는 남편 길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전공하고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아내 박단비입니다. 3년 동안 연애. CC야, CC. 그럼 CC로 시작하신 거세요? 아니요. 그때는 각자 CC가 있었고요. 저런 거 애매한데. 그 노래방에 같이 갔는데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막 춤추고 막 옷 벗고 막 이렇게 한 거. 이상한 데 간 게 아니라 그냥 제 그냥 노래방 여기 친구들이랑 분위기를 잘 띄우는 그게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제 눈에. 어머, 서울 어떻게? 형이 찍나? 또 정제돼 있지 않은 그건 춤선인데 정말 재밌는 분들이네.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남편. 사람들마다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출근하다가도 막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저기 막 시도 때도 없는 그거. 그 영화에 되게 얘기 많이 해요. 신민아랑 조정석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은미 씨 가방. 나 진짜 안 되겠다. 참 저런 연기 잘하셔, 조정석. 너무 잘 살려. 막 되게 막 음량 없이 잡방스럽게 일단 바지부터 벗어.
부부는 영촌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더터? 뭐 이런 그런 것들. 그게 뭐야? 여기 뭐 이런 엉덩이나 서로 이렇게 만질 그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터치들을 조금 그러니까 이게 거부한달까요? 많이 밀어내기도 하고 스킨십 자체에도 되게 싫어하는 느낌까지 받은 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해결을 좀 보고 싶어서. 어떨 때는 그냥 오늘은 타이밍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까지 막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주무른다가 맞는 편이에요. 아, 이게 터치나 애무가 아니라 주무르시는구나. 느낌 있게 간 거보다 좀 이제 열성적으로만. 밤에만 그렇게 터치를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 뭐 자기 전이니까 하지만 아침에 점심에 게임하다가 밥 먹다가 TV 보다가 에이, 또 밥 먹는데 내가 언제 내가 뭐 밥 먹고 이렇게 하냐? 대화하다가도 말도 안 되는 되게 좀 심각한 대화하다가도 이렇게 누워서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손이 이렇게 와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뜨거워.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은 만지는 것 같아요. 나 달아 없어지겠어, 이제. 지금은 이제 하도 만지니까 이제 손 딱 오면 이렇게 디펜스 이렇게 딱 너무 하거든요. 서운해 이게. 어떻게 부부 사이에 디펜스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뭐 농구도 아니고 내가 공을 뭐 이렇게 뭐 그게 나는 진짜 좀 저 하여튼 이게 서운해요. 되게 섭섭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신혼이니까 나중에 안 만지는잖아. 뭐 사랑과전도 이런 거 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멀어지고 남편이 날 안 만져요. 이런데 우리 집은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 나이 들어서도 이제 안 만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나한테 원하면 이제 저는 안 해줄 생각으로 지금 화가 난다. 자기 만족이지 오빠. 아니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가 허락이 되어야 되는데 오빠의 만족을 위해 내가 대줘야 된다는 거야? 표현이 너무 나이브.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글미가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대주는 게 아니라 이걸 대준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거기 신혼부부의 그 맞는 그게 있잖아. 근데 그것도 만약에 제가 뭐 팔을 만지거나 뭐 다리도 뭐 다른 부위도 있어. 그러면은 그래 그냥 이렇게 할 텐데 그 특정 2가지 부위만 만지거든요. 그 상하이로. 또 위아래만 만지니까 불쾌해. 위아래. 불쾌해. 여기는 손톱을요 3번 깎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 뾰족뾰족 남잖아요. 각진데. 그 상태로 제 막 몸에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히고 막 이러니까 초반엔 너무 아파서. 내가 누가 보면 무슨 내가 울버린이야.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만지지 않았잖아. 슥 스치면서 이렇게 싹 긁히니까 아 아파 따가워. 그러면 뭐 얼마나 따갑다 그래. 열심히 잘라볼게. 하지만 그 막상 또 자를 때 가면은 1, 2, 3 끝. 이러니까 아,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구나. 이게 쌓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죠. 그치. 좀 갈아야지 그래도 손톱을 둥그렇게 그렇게 부드럽게. 자주 만질 거면. 그리고 스킨십을 하더라도 이렇게 볼을 만진다거나 뭐 어깨를 감싼다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함께 하면 되는데 상하이의 특정 부위만 계속 그런다는 건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불쾌하대잖아. 남자들 손 중에 나만큼 부드러운 사람이 없어. 나 바둑두기 때문에 저는 손이 거칠질 않아요. 굉장히 갑자기? 되게 굳은 살도 없고 좋은 손이에요. 핸드크림도 굉장히 많이 바르고요. 아 손톱이 문제라니까. 그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탁 그 걸렸을 때 그 아픔과 그 따가움. 본인은 진짜 몰라요. 그래서 맞춘 게 있긴 했었어요. 하루에 한 번만 만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봤었어요. 네, 근데 이게 가도 아니에요. 가슴만. 그 가슴만. 본인이 고른 거잖아, 그것도.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가는 거죠. 근데 붙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 좀 그래요. 병. 저 많이 찾아봤거든요. 왜 이렇게 집착할까? 내 가슴에?
검색도 막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애정결핍 있는 남자들이 좀 그렇대요.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본 거예요. 시어머니 욕하는 거야? 시어머니 욕하는 거야 지금? 딱 저렇게 말할 줄 알았어. 통장이 잘 맞네, 저기. 그러게. 너무 귀여운데. 근데 또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 진짜 사랑이 넘치시거든요. 막 베이비 막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베이비 1, 베이비 2라고 막 부르면서 아직도 베이비라고 부르고 맨날 알러뷰하고 맨날 뽀뽀해주고 막 이런 분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분명히 뭐가 있는데 문제가 이 정도에 집착하는 거면. 애정결핍이야, 애정결핍. 그럼 그걸 치료해줘야 되지. 내 의사는 너야. 의사 선생님. 선생님. 아마 저의 애정결핍은 아니신 것 같아요. 남편분의 어머니도 굉장히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아들하고 특히 며느리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 보니까 근데 오히려 애정결핍보다는 애정 과다 쪽으로 보이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보이는 거는 제 생각엔 조금 의존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 스킨십을 끊임없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채우는 느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좀 더 의지하는 상대가 있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애정 과다. 야, 그런 남편이 어딨냐 진짜. 이렇게 애교 많고 그렇게 달라붙는 남편이 없어. 원하지 않아. 이거 조사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이쁨을 받는구나. 이런 뭐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마움을 못 느끼고 이렇게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혼인 순결 안 해, 이런 거. 혼전 순결 말고. 대화가 많으니까 타협점을 계속 이렇게 찾아는 가요. 찾아가는데 그 안에서 또 자기만의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자꾸 자기만 생각한 것 같은 저는 이제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부관계를 원할 때는 또 제가 원하지 않는 그림을 혼자 로맨스를 만들거든요. 좀 오그라들고 좀 별론데 하는데 그거에 또 안 맞춰주니까 너는 진짜 분위기를 못 맞추는 애야. 너는 여자가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자가 아니라고요. 감성이 썩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꽃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가요. 오, 로맨티스트. 내가 사와서 이 아내가 좋아하는구나. 우리 집이 화사해지는구나. 이런 그런 소품. 꽃을 안 좋아하거든요. 어이? 근데 꽃을 사. 왜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저 자기 만족이지. 그치? 받는 사람 생각을 안 하고 내 만족으로 선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편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나를 위해 사왔구나. 이 행위가 중요한 건데 여기는 이 선물이 이 사람한테 필요했느냐 안 필요했느냐가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자꾸 거기에 가치관을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서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초를 좋아해요. 근데 초를 켜고 한다든가 야릇한 노래를 틀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죠. 근데도 별로 없는 거예요, 반응이. 그나마 좀 반응이 있는 게 마사지. 그래서 제가 좀 안마도 막 해주고 안마하면서 슬쩍 이제 뭐 엄지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슬며시 부위 어딘가로 좀 가보고. 엄지손가락이 맨날. 이렇게 가요? 이거? 이렇게? 뭐 이런 저는 시도들을 하죠. 근데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우리가 부부라면 이제 이쪽에서 노력할 때가 된 거죠. 근데 여기는 노력이 없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얘기해보세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재미가 없는데 또 어떻게 해? 놀이처럼 약간 게임처럼 하고 싶어요. 근데 본인은 막 이상한 끈적끈적한 노래 틀어놓고 막 양초 켜놓고 막 누우시죠. 마사지 같은 거 해주는 것도 그런 퇴폐 마사지인 줄 몰랐거든요. 퇴폐 마사지. 남편이 해주겠다고 한 마사지가 퇴폐 마사지인지 뭐야. 푸는 게 아니었어. 퇴폐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야, 마사지 해준다 이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받았죠. 근데 이거를 좋은 줄 알고 계속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로맨스에 빠져가지고 환상에 신혼부부는 이래야 돼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저한테 그걸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 사는 게 딱 그거 아니에요? 저는 꽃을 싫어하는데 자기는 꽃을 자꾸 사와. 매 한 달에 2번씩. 그러면서 왜 꽃을 안 좋아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라는 거야? 근데 싫어하면 그걸 안 하면 되잖아. 맞아.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주는 게 나아. 배가 고픈데 밥을 너무 맛이 없게 계속 해주면 그 사람이 부엌만 들어가면 겁이 나잖아. 맞아. 저 맛없는 밥을 또 먹어야 되나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꽃을 준비했다는 행위 자체는 좋은 거잖아. 그럼 차라리 뭘 원하는 거를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제시가 없이 일방적으로 준비를 잘못했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게 나는 싫다는 거지. 어허. 그러면은 저기 담비가 도전해주면 되잖아. 일단은 기본적인 노력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카마수트라를 배워서 서로 해준다든지. 저게 기본이. 지금 전국의 부부들이 자다가 벌떡 뭐라고 이렇게. 그건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른 이후에 뭔가. 그렇죠. 신혼 초에는 오히려 막 그런 거 이제 막 우리 막 그런 상황극 하면서 놀면서 상황극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저한테는 더 잘 먹혔던 거예요. 놀면서 뭘 했어 우리가? 막 길병장님 가만히 있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야? 갑자기 너 왜 그래? 병장님 너무 재밌어. 재밌게 사네, 재밌네. 잘 맞네. 저는 그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지금도 기억 남듯이 그게 더 재밌고 그러면 재밌어 막 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만지게 되고 그렇게 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재미있게 그러니까 고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좀 거절도 하고 이래서 아 이거는 그냥 내 취향인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제 취향이니까 더 이상 도전을 안 했죠. 본인 취향은 계속 도전을 하죠. 이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상황이. 아 오래 놀아줘야 돼. 오래 놀아줘야 돼. 연극 한 편을 다 하고서는 이제. 그렇지. 길병장님이랑 스킨십 하기까지 사실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기승전결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갈등과 고뇌와 그리고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상황을 하다가. 아 이거 되게 힘들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만들어야지. 극적으로 만들어야지. 저 그냥 그날 감정, 그냥 그 순간 감정에 약간 취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라 저도 그날이라 사실 되게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딱 정확하게 오늘이야 이렇게 말을 못해서. 무슨 소리야? 말은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싫어. 그것 좀 오늘 한 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싫어. 한 판 10분 줘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는 게 너무 싫어. 극적으로 줘도 난리네. 둘이 달라요. 디테일이 굉장히 다르네. 남편 입장에서는 좀 섬세한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분위기 깨지는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초 키고 있는데 오늘 한 판 이러면 씨름도 아니고. 성향이 많이 다르시네. 다르시네요. 저는 이런 게 성욕을 떨어뜨려요. 난 이런 게 싫어. 나는 그게 게임이니까 놀이니까 나한테. 놀이로 다가가는 마음은 좋은데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를 마치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랑 오늘 한 잔? 아무나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그럼 뭐라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싫다고 그랬더니 스색이라고 그러고. 맞아. 난 이런 게 진짜 싫어. 재밌는 아이야. 귀엽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레스 받아. 좋아요. 그렇게 막 하여튼 장난처럼 하는 건 좀 그래.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선후배로 알기 시작했고 사실 우리가 안 지는 한 8, 9년 됐잖아. 너무 사실 남매처럼 지냈어요. 친한 동생처럼.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딥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여행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는 날 이제 데리러 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집에다 좀 꾸며놓은 거죠. 꽃 해놓고 제 자취방에 막 스테이크랑 이제 파스타 같은 거 해놓고 막 풍선 달아놓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좋아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울더라고요. 감동이야? 갑자기 막 우는데 왜 울지? 왜 울지 했는데 그게 기분이 좋아서 우는 거래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날 제가 좀 컨디션이 좋은 몇 안 되는 날이었는데 하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다가 저기 멈췄어요. 제가 갑자기 하고 이제 좀 그 친구가 도망갔어요.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어떡해. 네. 솔직히 너무 진짜 울었어요. 누구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한 거야?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을. 장례식장. 누가 죽은 것처럼. 그럼 놀라지. 그럼 당황하지. 그러니까 관계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요. 좋아서 우는 느낌이었으면은 오늘 이 날이 참 좋구나. 이렇게 딱 넘어갈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울어버리니까
이건 아픈가? 내가 뭐 실수했나? 뭐 어떤 성적인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건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울어버렸거든요. 그날 진짜 너무 좋아서 막 펑펑 울었거든요. 그 관계 도중에 울어가지고 엄청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렇게? 당황스럽지. 좀 이렇게 커요. 갑자기? 커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사람을 처음 봐서 이래서 여자들이 크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딱 알았죠. 그게 뭔가 딱 맞아 떨어졌다니까 내 몸에 감정적으로 만족도가 왔는데 여기서 그 성적인 만족도가 오니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던데요. 와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났는데 그 뒤로 그거를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너 또 울 거야? 너 왜 울어? 너 이상한 거 같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도 울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 앞에선 좋아도 울지 말아야지. 만약에 그때 저를 울게 내밀어주고 이렇게 달래주면서 막 이렇게 또 예뻐해줬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부인께서 이제 남편분과 처음 관계를 하실 때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해준 이벤트에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펑펑 우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걸 남편이 받아주고 하는 아름다운 이런 이해 과정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뭔가 둘이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만 쌓인 것 같아요. 좀 엇갈리는 오해가 있었네요.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좀 차후예요. 거의 결혼하고 나서쯤? 지금이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그런 단어도 그냥 서슴없이 막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연애하는 거고 얼마 안 됐고 연애하는지도 이러니까 막 오픈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좋다, 싫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좀 말할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그날 이후로 제가 자기의 극한된 그런 기분 좋은 표현들을 막았다라고 단정을 짓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여보의 이벤트가 나쁜 게 아니라 여보가 나를 표현 못하게 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이젠 난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더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를 느끼면 관계를 더 원하는 쪽이 더 많잖아요. 근데 원래 성욕이 없으셔서 지금 관계가 조금 없어진 건지. 네, 그것도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디 터치해도 뭐가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팔 만지나 어딜 만지나 다 똑같은 느낌. 손 잡는 거랑 다 비슷한 느낌이고 다 똑같이. 좀 감각이 둔하다고 스스로도 좀 느끼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공략해도 사실 잘 안 먹혀요, 저한테. 저도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제 스스로도. 그렇다고 막 억지로 아무것도 없는데 막 억지로 좋은 척 하기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노력하는 순간도 있어요. 한 번도 없진 않았겠죠? 그런 것들은 너도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제가 거절했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상처를 받았으면은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늘 그렇게만 해. 너는 아무 노력도 나한테 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꽃도 처음에는 받아서 그냥 제자리에 내비뒀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선물했는데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을 수가 있냐.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요즘에는 받아서 꽃꽂이에 이렇게 꽂아서 말려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꽃에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물을 안 줄 수가 있냐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자꾸 노력하길 원해요. 이거 노력했으면 거기서 얘가 이걸 노력해줬네. 고맙네. 다음에 근데 이거 다른 걸 더 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이 다음에 너가 왜 여기서 끝나? 이 다음 더 노력해야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 따라와줘야지. 이게 되게 딱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노력을 맞추기가 저는 진짜 힘들고 나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불만족이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딱 이 상태 지금 딱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이 적극적인 거에 비해서 부인은 좀 너무 재미없어 해요. 그렇죠?
너무 흥행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웃으면서 되게 유머러스하게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벼운 부부의 얘기인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에 처해 계신 것 같아요. 한쪽은 굉장히 좀 로맨틱한 그런 부부 생활 그리고 스킨십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고 한쪽은 그런 게 좀 되게 불편하신 분이고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 사실. 진짜 저런 맞지 않는 작은 취향과 성향의 차이가 정말 이렇게 진짜 이만한 배에 구멍 부식 내서 큰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은 큰 문제가 결국 되거든요. 그래요. 그냥 아까 계속 남편분이 강조하는 건 나는 노력을 하는데 넌 노력을 안 해였거든요. 남편분이 했다는 노력 대부분 뭐 꽃, 초, 음악, 로맨틱한 분위기, 스킨십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는 게 노력하는 행위인 거지 내가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걸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나만 노력한다가 아니라 내 방식도의 노력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부인이 원하는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부인께서는 일단 단어 선택이나 이런 표현이 좋게 말하면 너무 쿨하시고 조금 너무 세세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한판 하자 뭐 할래 그런 거에 민감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그런 말 들었을 때 정말로 있던 욕구도 다 사라지거나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각각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와이프랑 저와의 관계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이제 스킨십이 많이 있고 그런데 와이프는 좀 이거를 거부를 해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좀 뿌리치면은 서운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너무 뿌리치지는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상의를 통해서 이런 스킨십에 대해서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남편분은 오늘부터 들어보니까 그 길병장님 상황극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상황극의 대가 송진우 씨. 제가요? 예. 네. 그 길병장님 상황극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아니, 그 상황극을 좋아하시는데 일단 남편분께서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치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도달해야 이게 되는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냥 일단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길병님 지금 이제 목욕 시간이랍니다. 제가 등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등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등을 좀 이렇게 밀다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좋다. 그래 상황극이 너무 길면 안 돼. 맞아, 지치지. 너무 송진우 씨 직진이네. 이러면 양쪽 다 충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황극도 하고 분위기도 살고.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자 에러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자 오늘은 좀 애매한데. 두 분이 막상막상이야. 네, 그렇죠? 예,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진짜 그런 건데. 네, 자 우리 양 원장님. 네, 부인 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남편의 손을 한번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부인분 손 들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냥 남편분의 손을 들어드릴게요. 2대2. 2대2. 자, 내가 결정이다. 현재까지 2대2. 네, 이게 동점입니다. 아내분 편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대2로 아내 박단비 씨가 에러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없어. 그때 이제 마사지사 오랜만에 오픈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 한 판? 축하드립니다. 층간소 여기 써있어? 아 이걸 안 써있는 거 보니까 방송에서 바뀐다. 심장이 두근거려. 다시 뜨거워져? 약 먹어야 될 것 다시 같아. 뜨거워지고 있어? 뜨거워져 오케이, 오늘. 좋아. 오늘 한 판. 아니 안 할래.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고 예쁜 애랑 바람났는지 얼굴 한번 보러 왔다 왜? 와, 제대로 깽판이다. 오해야. 내가 말했잖아. 전처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고. 솔직히 말해. 둘이 무슨 사이야? 진짜 아무 관계 아니야. 다 거짓말 같긴 해. 저의 자유시간은 단 1분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놀아보는 게 4년 전? 맥주 딱 한 잔만 하고 오면 안 돼? 카트를 나가도 1시간도 안 걸려요. 될 수 있으면 안 나갔으면 좋겠고 뭘 어떤 거라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